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어찌합니까 님이 잦은 송년회로 인하여 나흘째 아침을 콩나물국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촌철님들 연말 적절 음주하세요. 뭐 이렇게 많이 하세요? 만남이 많으신 분입니다. 어찌합니까 님. 나흘째 아침을 콩나물국으로 시작하고 계시대요. 그렇게 아쉬워서 올해를 어떻게 보내실까? 벌써 네 번째 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왠지 오늘 금요일이라서 오늘도 약속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해장 잘하셨으니까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3149님. 비상계엄과 국론 분열로 혼란했던 2025년 수준 높은 통찰력과 냉철한 시사 분석으로 촌철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JB. 저 내일 강원도 태백 놀러 갑니다. 메뉴 추천해 주세요. 근데 왜 갑자기 앞과 뒤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반전 있는 문자였어요. 태백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좀 가서 드신 다음에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이것도 반전이었네요. JB가 네. 못 가본 곳이 있었다. 그래도 뭐 워낙 맛집을 좀 잘 알고 전국 팔도에 뭐가 맛있는지 잘 아니까 태백에선 뭐가 맛있다 들어본 건 없으세요? 뭐 산채 비빔밥이 맛있나? 뭐가 맛있을까요? 오, 레드웨어님 태백은 한우죠? 태백도 한우입니까? 더 못 가보겠네요. 비싸가지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비싸가지고 못 가시겠다고요? 태백이 진짜 소고기가 유명한가 봐요. 김창면 님도 태백은 소고기가 최고입니다. 올려주셨네요. 아휴, 부럽습니다. 한우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육회 막 육회. 자, 박정환님. 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힘든 밤이었습니다. 가려운데 긁을 수는 없었고요. 시선 집중은 박박 긁어주는 소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잠깐 AS 타임 갖겠습니다. 어제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독대를 한 일이 있다라는 보도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뒤에 양승조 전 지사 쪽에서 독대를 한 일이 없고 행사장에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중앙일보도 어제 낮에 인터넷판에서 독대라는 표현을 만남으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실 바로잡으면서 일단 먼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열고 국가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당은 무작위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내란 사건 등에 대한 무작위 배당을 먼저 하고 그렇게 정해진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쟁점 등이 같은 관련 사건을 배당할 때는 관계된 재판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얼핏 들으면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아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아닌가요? 민주당의 안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민주당 안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입니다. 판사회의에서 적임 판사를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입니다. 이런 절차의 차이가 그럼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선택의 폭이 달라집니다. 무작위 배당이라면 판사 풀이 기존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뽑는 것이고 하지만 판사회를 거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전국 법관 전체가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바로 제기한 문제인데요. 대법원 안에는 영장 전담 법관 지정 문제나 재판 중개 문제, 재판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안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어제 이렇게 나온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김복경 님이 뒷북이라고 좀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고 라이언킹 님도 법원 속이 뻔히 보이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의 안은 흘러간 옛 노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 사건이 2심으로 넘어오면 내란 사건만 맞는 재판부를 두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걸 되풀이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대법원의 어제 발표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인데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이 어제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은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준다.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자기 주도로 재판을 끌고 갈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내란 전담부 설치법에 주단을 깔아준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 바로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아마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24일에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대법원이 만든다는 얘기 이렇게 할 거면 사실 진작에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리고 전담재판부 설치 그거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대법원이 지금 원몸으로 증명을 해준 거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럼 구체적인 이제 강론, 방법론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그거는 법원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주단을 깔아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 재판,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측이 수많은 군인들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일한 사람들인데 미안하게 생각한다. 재판 끝나고 구치소에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라는 네 글자의 말을 한 건데요. 근데 그건 잠깐이었고 이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방첩사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걸 빌미로 안보의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미안한 겁니까? 문제 없다는 주장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오티스님이 미안한데 죄는 니네가 다 뒤집었어. 이건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물프레님은 국민한테는 안 미안한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뭐 이렇게 좀 넘어가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국방부 검찰단의 발언을 물고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언성을 높였냐면 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이러면 재판 못한다.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발끈했다고 합니다. 왜 내란 우두머리로 확정적으로 발언하냐라는 취지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대목에서 떠올려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2022년 대선 과정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뭐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확정적 중범죄자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거를 고스란히 그대로 따라왔으면 될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확정적 내란 우두머리다. 그럼 이렇게 수정하면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에 성탄절 메시지도 내놨잖아요. 참 일찍 내놨더라고요. 아직 6일이나 남아. 어제로 하면 일주일 남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같이 느껴진다.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또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청년 타령하는 건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길게 말 섞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모든 걸 내어놓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뭘 내어놓는데요, 도대체?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은 모든 걸 내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네, 이런 네. 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머릿속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리는 그렇게 입만 열면 떠드는 청년의 상은 도대체 어떤 상입니까? 그리고 어떤 청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년 모두입니까? 설마 그건 아니겠죠? 모두 아니겠죠. 아니 그러면 그 윤석열 내란 직후에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또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뭘까요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그리는 자식 같은 청년들이 도대체 어떤 청년들인지가 궁금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은 탕아 아닐까요? 탕아? 비행 청소년입니까? 네. 불량 청년입니까? 뭐 그들은? 이렇게 길게 논평해야 되나 싶긴 한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약간 궁금한 거 두 가지였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자녀가 없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이 메시지를 김건희 씨도 동의할까? 그리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자기 부부가 자녀가 없어서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는 거에 김건희 씨도 동의를 할까 이게 궁금했고 또 하나는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예수는 누구예요? 자기입니까? 자기를 지금 예수라고 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김건희 씨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그게 떠오르는 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했다면서요. 그랬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자식 같은 청년들 때문에 결행했다면서요. 근데 김건희 씨는 너 때문에 망쳤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궁금하다고 한 거잖아요. 두 개를 한번 조합해 봅시다. 그러면. 네. 맘다니 홀링님 무슨 교황이라도 됩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토토로님 청년들이 자식 같아서요? 자녀에게 어긋난 신념을 물려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님 자녀를 내란에 엮습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제일 처음에 JB가 이 소식을 전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네 글자를 말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목성님은 결국 난 사과했다.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안이지만 사안의 성격은 같아서 한꺼번에 묶어버렸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뉴스 리포트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소추한 지 약 1년 만이며 헌재가 대통령 외에 탄핵을 인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를 전면 차단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한 것은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지시 실행을 위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경찰청장으로서 헌법수호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경찰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수행될 거라는 신뢰를 회복하고 묵묵히 봉사에 전념한 경찰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연한 결정인데요. 너무 늦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1년을 끄는 바람에 조지호 전 청장은 연봉 1억 6,329만 원을 고스란히 받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소식이고요.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소식인데 이 김건희 특검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등 8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도이치와 명품백 부실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인데요.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딱 열흘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열흘 동안에 수사를 끝낼 수 있을지 이게 의문스러워서 이 뉴스에 집중을 했는데 박노수 특검보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지만 종결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서 관련 기관, 여기서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되는데요. 관련 기관에 이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내란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경찰에 이첩을 했죠. 그에 이어서 이 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자, 과연 이것을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에 일단 물음표를 찍겠고요. 두 건 모두 수사 대상이 누구냐? 검찰이라는 점도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소식을 묶었는데 다른 사안이지만 성격은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성격이 같냐? 너무 늦었다라는 점에서 성격이 같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늦어야 할 피치 못할 곡절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에서도 같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는데 어제 MBC가 보도한 게 있었습니다. 이달 초에 서울중앙지검을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이치 사건을 맡았던 지휘부의 일부 컴퓨터 속 데이터가 모조리 지워져 있었는데 삭제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 귀에 익숙한 디가우징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디가우징이라고 하는 게 그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때 등장했던 용어입니다. 전문 업체에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장을 쓰여가지고 아예 싹 없애버리는 건데요. 복원할 수 없게. 그렇죠? 복원할 수 없게 해버리는 건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쓰던 컴퓨터에서 디가우징까지 한다? 도대체 이게
그럼 도대체 뭘 의식해서 이랬던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뒷북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뒷북이었다는 얘기가 되고 관련 뉴스를 보면 그나마 수사팀이 다른 그 PC에서 수사 무마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대목이 있어서 그나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게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그거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하지를 않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 점은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춘철님들 평가 다 비슷하신데요. 성숙한 어른님 뒷북치는 특검이라고 보내주셨고 검찰이 증거인멸 방법도 알려주는 거냐 디가우징이라는 단어에 뭐 이런 댓글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박상농님 참 오래 걸리네요. 속이 탑니다라고 올려주셨고 반면에 조지호 전 청장 지금 파면은 됐지만 그동안 연봉 1억 넘게 받아갔다 이 뉴스 전해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울트라 왕당근님 등 많은 분들은 그 연봉을 되찾는 건 불가합니까? 라고 물어주셨어요. 글쎄요. 그건 제가 규정을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퇴직금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파면이면은 퇴직금 온전히 다 못 받습니다. 이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디가우징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면 이건 공용물이잖아요. 검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썼던 PC는 공용물이지 않습니까? 자, 디가우징을 했다면 공용물 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이것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일을 삭제했다면 그건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용물 훼손까지는 아닐 수 있겠으나 디가우징이 되어버리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22일에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뭐 이제 수사팀 검사들도 불렀는데 과연 나올지 이거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어제 페이스북에서 밝혔습니다.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서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 장악의 일환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면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환기를 시켰는데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가 지난달 28일에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2명이 의결한 것은 무효다. 이런 차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는 게 아니라 항소를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이 판결은 확정이 돼버렸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유진 쪽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모두 끝나야 된다. 요 점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또 재가를 했죠. 이제 그 위원들 임명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제이비타임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아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